비싼 무좀약, 약국에서 산 연고,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까지 받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발랐는데 왜 이 지긋지긋한 무좀은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다시 올라오는 걸까요? 발가락 사이가 미칠 듯이 가렵고 물집이 잡히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약을 잘못 발랐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 어머님의 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좀균이라고 부르는 이 곰팡이는 발에서 떨어진 각질 속에서 심지어 건조한 신발 속에서도 1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신었던 그 신발을 오늘 꺼내 신는 순간 1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무좀균이 다시 내 발로 이사 오는 것입니다. 한 60대 아버님은 유독 편하다는 구두 한 켤레만 1년 내내 신고 다니셨습니다. 약을 바를 땐 괜찮다가도 약을 끊으면 귀신같이 재발하셨죠. 원인은 그 아버님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년 내내 무좀균에 키우고 있던 그 충성스러운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이 말은 아버님, 어머님의 신발장, 양말 서랍, 심지어 매일 밟는 욕실 발매트, 아버님의 구두 한 켤레가 무좀균의 안전가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작정 해결책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지긋지긋한 무좀균이 어떻게 우리 발에서 살아남고 번식하는지 그 끈질긴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발에 바르는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이 무좀균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환경박멸 3대 비법을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알려드린 이것만 지키셔도 무좀 재발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무좀균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발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번식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인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좀을 세균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무좀균은 세균이 아닙니다. 무좀균의 정체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화장실 구석이나 눅눅한 벽지에 피는 그 곰팡이와 똑같은 종류입니다. 의학용어로는 피부사상균이라고 부르죠. 항생제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무엇일까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온도, 바로 우리의 체온이죠. 둘째, 축축한 습기, 바로 우리의 땀입니다. 셋째, 풍부한 먹이, 바로 우리의 발 각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우리 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신발까지 신은 발입니다. 우리 발이 어떻게 최적의 곰팡이 농장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밀폐된 환경입니다. 우리가 신발과 양말을 신는 순간 우리 발은 완벽하게 밀폐된 비닐하우스처럼 변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발 내부의 온도는 30도 이상 올라가고 땀으로 인해 습도는 90% 이상을 유지합니다. 곰팡이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죠. 두 번째 원리는 풍부한 먹이입니다. 우리 발바닥 피부는 얼굴이나 팔다리 피부보다 각질층이 수십 배는 더 두껍습니다. 무좀균은 곰팡이에게는 먹어도 마르지 않는 뷔페 식당이 발바닥에 차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숨겨진 번식처입니다. 곰팡이는 특히 공기가 통하지 않고 습기가 꽉 차 있는 곳에서 알을 낳듯 번식합니다. 그곳이 바로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톱 밑입니다. 특히 바람이 가장 안 통하는 4번째와 5번째 발가락 사이가 왜 그렇게 항상 가려웠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좀균의 끈질긴 생존 전략이죠. 만약에 우리가 발을 씻고 말려서 발이 건조해지면 이 곰팡이들이 그냥 죽을까요? 아닙니다. 이 영악한 곰팡이들은 환경이 불리해지면 식물이 씨앗을 남기듯 포자라는 아주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포자 상태가 되면 건조한 곳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신발 속 각질에 붙어서 1년 넘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열심히 발라서 활동 중인 곰팡이, 균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도 신발이나 양말 속에 숨어있던 이 포자들이 다시 발로 옮겨와 따뜻한 온도와 습기를 만나면 살기 좋다 하면서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좀을 완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매년 재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곰팡이의 집, 안전가옥, 그리고 씨앗, 포자를 어떻게 박멸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무좀균의 집을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무좀균도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첫째, 따뜻한 온도. 둘째, 축축한 습기. 셋째, 먹이입니다. 바로 우리의 각질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신고 다닌 신발 속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 바로 신발 속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신었던 신발 내부는 땀으로 인해서 온도가 30도 이상, 습도는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무좀균에게는 그야말로 5성급 호텔 최고의 번식 환경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습관이 나옵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60대 아버님, 편하다는 그 구두 한 켤레만 1년 내내 신으셨다고 했죠. 발은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데 신발은 어제 그 축축한 신발을 또 신으시는 겁니다. 신발 속 무좀균이 채 마르기도 죽기도 전에 다시 발을 넣는 것이죠. 이는 무좀균에게 죽지 마, 내일 또 먹이, 땀과 각질 줄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축축한 신발을 그대로 신발장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신발장 전체가 곰팡이 포자를 키우는 배양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집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발 돌려 신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이 땀으로 축축해진 뒤 완전히 마르는 데는 연구에 따르면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최소 3켤레의 신발을 준비하셔서 하루씩 번갈아 신는 것입니다. 신발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합니다. 둘째, 신발을 벗으시면 그냥 신발장에 넣지 마시고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십시오. 이 고전적인 방법이 숯이나 어떤 제습제보다 습기 제거 속도가 빠릅니다. 셋째, 주말마다 햇볕 소독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깔창을 꼭 빼서 하셔야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이 햇볕 속의 자외선은 UV는 곰팡이균의 DNA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천연 살균제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방법이죠. 주말에 1시간만 깔창을 빼서 햇볕에 바싹 말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항진균 스프레이, 즉 무좀균 전용 살균 스프레이를 외출 후에 신발 안에 한두 번 뿌려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무좀균을 발에서 신발로, 또 신발에서 발로 실어 나르는 운반 차량을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그 운반 차량, 즉 양말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양말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전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어머님은 본인은 평생 무좀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발이 가렵기 시작하셨습니다. 범인을 찾아보니 바로 남편분이셨죠. 그런데 남편분은 약도 잘 바르고 발도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옮갔을까요? 범인은 바로 세탁기였습니다. 무좀 걸린 남편분의 양말과 우리 어머님 양말, 심지어 자녀들 속옷까지 한꺼번에 넣고 돌렸던 것이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좀균 포자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탁기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다른 깨끗한 옷이나 양말에 그대로 옮겨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혼자 열심히 치료해도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무좀 핑퐁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이 운반 차량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째, 양말을 잘 골라야 합니다. 무좀균은 습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땀 흡수는 전혀 못하고 공기도 안 통하는 나일론 양말이나 스타킹은 최악입니다. 이건 발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이나 울 소재의 양말입니다. 요즘은 땀을 빠르게 말려주는 기능성 소재 양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 양말입니다. 그거 답답하고 모양도 이상해서 어떻게 신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좀균의 최고 번식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기 안 통하고 축축한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양말은 이 무좀균의 핵심 서식지인 발가락 사이의 땀을 원천적으로 흡수하고 공간을 분리시켜서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건 가장 과학적인 예방책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무좀으로 고생해보신 분들은 한 번 신어보면 절대 못 끊는다고들 하십니다. 둘째, 양말을 제대로 빨아야 합니다. 무좀 환자의 양말은 그냥 양말이 아닙니다. 오염된 세탁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단독으로 삶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곰팡이 포자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일 삶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최소한 다른 가족의 속옷이나 양말과는 분리해서 빨아주십시오. 그리고 세탁하실 때 시중에 파는 항진균 세제를 조금 넣어주시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한두 스푼 넣어서 헹궈주시는 것도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좀균의 마지막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내 발과 온 가족에게 균을 옮길 수 있는 집안 환경을 완벽하게 무좀 청정구역으로 만드는 3단계 박멸 작전입니다. 먼저 내 발 관리입니다. 매일 깨끗이 씻는다는 한 분의 발을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가락 사이만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발등과 발바닥만 대충 닦고 정작 가장 중요한 발가락 사이는 말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건 무좀균에게 여기는 축축하니 여기서 살아 하고 물을 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씻는 법입니다. 발을 씻으실 때는 비누칠보다 중요한 것이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깊숙이 넣어서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문질러 씻는 것입니다. 무좀균의 먹이인 각질을 부드럽게 불려서 제거해줘야 합니다. 둘째, 말리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좀 재발의 99%는 덜 말려서입니다. 발을 씻고 나온 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닦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서 필살기가 나갑니다. 바로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입니다. 수건으로 닦은 뒤 딱 30초만 투자해서 이 찬바람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말려주십시오. 축축한 땅에는 곰팡이가 피지만 바싹 마른 사막에는 곰팡이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바로 가족 전염을 막는 것입니다. 무좀은 전염병입니다. 나 혼자 낳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낳고 내 아내에게 옮고 아내가 낳으면 나에게 다시 옮고 이 지긋지긋한 무좀 핑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무좀균 보자는 욕실 발매트, 손톱깎이, 발수건에서도 수주에서 수개월간 생존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딱 3가지만 약속하셔야 합니다. 첫째, 발수건입니다. 무좀이 있으신 분은 오늘부터 당장 개인용 발수건을 따로 쓰셔야 합니다. 둘째, 손톱깎이입니다. 발톱 무좀균이 손톱깎이를 통해 온 가족의 손발톱으로 이사갑니다. 발톱 깎는 손톱깎이는 반드시 발 전용으로 분리하셔서 혼자만 쓰셔야 합니다. 셋째, 욕실 발매트입니다. 이건 온 가족 무좀균의 집합소입니다.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바싹 말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배운 3단계 박멸작전 기억하십니까? 1단계, 신발을 돌려 신고 햇볕에 말려라. 2단계, 양말은 쌀거나 분리세탁하라. 3단계, 발은 드라이어로 말리고 수건과 손톱깎이는 따로 써라. 오늘 당장 신발장에 신문지를 구겨 넣고 내일 아침엔 발가락 양말을 신고 저녁에는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발을 말려보십시오. 영상을 닫기 전에 댓글에 한번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건강을 응원하는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